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중국의 남방에 계속 폭우가 내리고 있고 이에 따른 물난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의 화교권 매체들에서 떠들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중국 내 중소미디어들 그리고 SNS에서 이런 소식이 돌기 시작했고 급기야 관영 매체들에서도 엄중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베이징에 있기 때문에 남방의 홍수와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만 저장성은 어저께 황색경보가 발령이 되었고 총칭은 홍색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우선 현재 상태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어떤 것인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준비한 날짜가 6월 22일인데 중국 수리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금년 장강 중하류의 형세는 낙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죠. 낙관할 수 없다가 아니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수리부 통계에 따르면 금년 16개 성에 198개의 하천의 상황이 경계 수위 이상에 다다랐고 그중 8개 하천은 대홍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비가 많이 와서라고 합니다. 이 발표가 있기 불과 3시간 전에 중국 수리부가 발표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월 20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서남지역, 화남지역, 강남지역, 강회 지역에 내리고 있어서 윈난성의 누장, 스촨성의 따두허, 그리고 괭이조의 우장, 메이장, 저장의 젠탄장, 양장 이런 14개 하천에서 비교적 큰 홍수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4개의 비교적 큰 홍수라는 예측에서 8개의 대홍수로 바뀐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홍수의 규모가 몇 시간 만에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추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발표 이전에 6월 11일에도 수리부에서 공식 발표회를 열었었습니다. 이때 부부장 예전초는 중국이 이미 장마철에 들어섰고 148개 하천이 경계 수위 이상의 홍수가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 팀을 광시, 광동, 장시, 저장, 후난으로 보내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죠. 수재와 가뭄을 담당하는 데니탕 스장, 이 사람은 금년의 형세가 낙관하기 어렵고 대홍수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추는 또 특히 후베이 지역의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또다시 고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보센터의 류즈 위 소장은 경보 발령은 기본적으로 일주일 전에 가능하지만 홍수 경보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하루 전에 경보를 했는데 이제 3일 전에 경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홍수가 터져나오기 하루 전에서부터 3일 전 이 사이에 경보 발령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제 저장 스촨에 경보가 울렸으니까 내일 모레 정도는 저장 총칭 지역에 대홍수가 난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수리부는 6월 20일에 자기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20일부터 25일까지 다시 한번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강수량 예상 지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6월 21일의 강수량 지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2일의 강수량 지도를 보십시오. 전국에 빠짐없이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홍수는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6월 23일부터는 강수량이 대폭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의 예상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면 수리국이 경보 발령을 할 때까지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냐 이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미 남방에서 댐들이 수문을 열 때 하류에 알리지도 않고 수문을 갑자기 열어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자의 신랑의 보도를 보면은 이번 남방 홍수가 발생했을 때 3시간 만에 1층이 모두 물에 잠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6월 7일에 광시의 한 마을에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가 날 당일에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400여 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까지 1300명이 넘는 인력을 피난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면 7일부터 12일까지 6일 동안입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200명이 넘는 사람을 피난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최대 6일 동안 구조를 기다렸다는 말이 됩니다. 하루에 구조할 수 있는 사람 수가 200여 명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피해 대상 지역의 총 인구는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보가 울리기 전에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할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질병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6월 19일에 바이든
제주도에 올라온 글을 하나 보면 이번에 침수되는 지역이 24개 성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중국 전체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20일까지 발생한 이재민만 775만 9천여 명입니다. 가옥이 7천여 채, 사망 또는 실종이 63명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의 중국의 보도 관례를 보면 실제 피해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죠. 그럼 사람들은 24개 성, 198개 하천이 범람하는데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 호우로 뉴스에 나오고 있는 홍수가 이미 났거나 홍수가 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지역들을 지도 위에 한번 다 찍어봤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입니다. 이 중에 동북부에 있는 이쪽 호수는 바래만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서남부 쪽에 광동, 광시 쪽의 홍수도 심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남중국해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피해가 국지적일 것이죠. 그렇지만 그 외 윈난 스촨을 통해서 삼엽댐으로 흐르는 장강 쪽이 홍수가 나는 건 사태가 심각하죠. 여기에 꿰이조를 지나가는 이 지역에 사방 1000km 정도에 걸쳐서 홍수가 이미 난 상태입니다. 이 장강의 상황을 보면 이쪽 강줄기는 장강 쪽으로 합류가 되는데 삼엽을 통해서 내려온 물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동팅후가 이미 물난리가 난 상태죠. 이 두 물줄기가 만나면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물줄기가 동팅후를 지나서 악양에서 크게 굽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큰 도시를 덮치게 되는데 그 도시가 다름 아닌 우한입니다. 그리고 나면 장사, 항저우, 난징, 짜싱, 상하이를 차례로 덮치게 되죠. 이 넓은 지역에 아무리 작게 봐도 2억에서 5억 명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돌고 있는 질병은 어떡합니까? 피난민, 이재민들은 좁은 공간에 밀착돼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번 질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제 중국 수리부가 발표한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저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말투가 우리가 할 건 다 했고 너희들 제대로 해 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며칠 전에 중국의 한 유튜버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삼엽댐은 무너진다, 도망쳐라, 높은 지대로 지금 당장 떠나라. 이 사람은 자기 말로 원래 중국 공산당 선전부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디어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 패턴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삼엽댐 붕괴에 대한 우려나 의혹이 많았지만 중국 정부는 일절 인정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일부 중국의 중소 미디어들이 홍수에 대한 우려도 이야기를 하고 그와 동시에 삼엽댐의 안위를 걱정하는 기사들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NS에 이런 우려들이 메시지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어떤 메시지들은 100만, 200만 명에 가깝게 회자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제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튜버는 이런 현상은 문제가 기정사실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고 중국 공산당이 이제 경고할 것은 경고했고 조치할 것은 조치를 했으니까 피해를 입는다면 본인 잘못이다, 이런 모드로 들어간 상태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수리부가 발표한 기사 내용, 낙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기들 손은 이미 떠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날이 방금 지났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발생한 물마루가 장강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도착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겁니다. 삼엽댐이 붕괴하는 경우에는 일반 홍수 때보다 물길의 속도가 12배에서 14배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삼엽에서 상해까지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나겠죠. 그리고 삼엽댐이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이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홍수 물난리가 날 텐데 그동안 계속되는 질병과 폭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 홍수 사태가 끝나고 난 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집단으로 무리를 이어서 생활하게 될 텐데 이번 질병이 다시 창궐할 가능성도 높거니와 장강의 곡창지대가 모두 절단이 나면서 심각한 식량난도 닥칠 것으로 우려가 되는 것이죠. 이미 CCTV조차 삼엽댐이 이미 홍수 경계 수위 기준보다도 2m나 더 수위가 올라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중국 남방의 많은 사람들과 또 지방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소속 공무원들 봉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과연 얼마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모쪼록 다들 안전한 장소를 잘 찾아서 대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